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일단 체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이제 소폭의 어떤 반등을 보여줬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다소 좀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그 소폭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그런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8%가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3포인트 거의 변동 없이 192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증시 하락에 따라서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날 발표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면서 그런 악재는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하루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휴가철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거래에 대해서 좀 약간 한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달 무역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날 무역수지가 전월 대비 7% 감소한 4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조 8,570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역 적자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가 석유 수입이 그동안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에 따라서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6월 달에 무역 적자가 지난주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 당시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2분기 GDP 성장률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러시아의 그 긴장감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성명을 통해서 어떤 수입 금지나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늘려가겠다. 앞으로 그 러시아의 그 어떤 제재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 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잠깐 세계 화면을 보시면서 세계 증시의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뉴욕의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S&P,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 머무른 반면에 어제 도쿄는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니케이가 하락을 하였고요. 유럽의 그 덱스 지수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케크 지수도 어제 하락을 하였고 특히 이탈리아도 2.7% 가까이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고 또한 최근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뜨면서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그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은 아무래도 지금 불안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컨슈머 굿즈라고 얘기하는 그 일반 소비재 품목과 유틸리티 그리고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그 수요 때문에 그 어떤 금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투자 자금들이 조금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P&G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재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P&G는 그 최근에 그 100개 품목과 관련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슬림을 하겠다는 전략 아래서 약 2%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보합을 좀 어떤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원달러 환율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는 5.5원 상승해서 1,03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서비스업 그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외환딜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원달러 환율 수준은 1,028원에서 1,037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평소에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달러를 환전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라스베이거스 샌즈 여차하면은 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셨죠?
네, 어제 그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장 초반에는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지만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그 중국 내에서의 그 반부패와의 그 전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어떤 마카오라든가 이렇게 고위층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라스베가스 샌즈가 약 5.1% 하락해서 68달러 19센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어제 그래서 장 초반에 69달러 선에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을 해서 약간의 이제 손실을 보고서 이제 그 처분을 하였는데요. 한번 어제 손실 결과를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는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수수료와 ECM 피, 그 다음에 SEC 피가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를 어제 69달러 장 초반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했으면 보통 증권사 수수료가 18달러.52센트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NH농협증권이 지금 현재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약 한 3달러 정도 지금 어제 그 수수료를 내고서 처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2일인가 그때 라스베가스 샌즈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72달러라는 그 금액으로 매수를 이제 한번 짚었었는데요. 72달러의 당시에 매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금액이 9,36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어제 매도를 해서 8,970달러로 이제 매도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은 약 390달러 정도 나서 외화 예수금 수익률로는 약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을 해서 좀 씁쓸하게 일단은 라스베가스 샌즈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3분기 내에서도 그 라스베가스 샌즈와 관련된 그 마카오 주식들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은 걸로 도이치은행에서 어떤 보고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필리핀 내에서도 어떤 그 큰 카지노를 건설을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카오 쪽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보면 애플이 지금 현재 25% 비중을 갖고 있고요. 네슬레가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약 55%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금을 지금 현재 30% 원화를 가지고 계시고 25% 정도를 라스베가스 샌즈를 처분하고 있으면 달러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달러를 보유하고 계실 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시장이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1,030원대 이상에서는 달러를 환전을 만약에 하시면 환차익은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로 만회한 부분을 환차익으로는 조금 만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한 평균이 되지 않을까, 손익분기가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종목의 명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애플이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6가 9월 9일 날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하루는 94달러 96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어제 하루 2분봉으로 한번 주가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6일 이 시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였고요.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을 하였다가 결국 장 막판에 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좋지 않은 뉴스들이 있어서 일단 기관 쪽에서 어떤 마지막 막판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은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손절가는 약 85달러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기술주들의 심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슬레도 담겨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슬레도 지금 2분봉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그 3시 넘어서 스위스 시장에서 계속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 네슬레 같은 경우는 어떤 바닥을 지금 어떤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장 초반부터 계속 눌려 있다가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MACD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면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시면 이 계속해서 위로 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가 하단에 터치를 했었을 경우에 어떤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슬레랑 애플 같은 종목들은 그 해외 주식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면 매수 시점을 잘 파악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경험상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매수 시점을 파악했을 때는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하셔서 한번 매수 시점을 잘 고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지금 현금이 저희가 한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네슬레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료 주식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사용하는 재미있는 아이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서 자동차 주식을 새롭게 한번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세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자동차 주 하나를 매수를 한번 고려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에서는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관심주 가운데 피아트가 또 자동차주 가운데는 또 있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실지 아니면 또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주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어느 쪽으로 또 신규 편입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직투 포트폴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이 카지노 업체 라스베가스 샌즈 4% 정도 손실을 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작은 한 걸음, 작은 후퇴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하지만 환율 측면에서는 또 플러스적인 면도 있었으니까요. 이 당시의 환율이 1,024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30원대 초반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한 1% 정도의 좀 환차익은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